konnichiwa 영어는 연구대사 산슈강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일본어 한자 읽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일본어 한자를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흔히 음독, 훈독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간략히 보고 이걸 통해서 일본어 한자 읽기 네 가지 법칙, 기본적인 읽기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네요. 자, 일단 한자 좀 보실까요? 이 한자 뭘까요? 그 정도? 그죠? 이 정도 다 아시겠죠? 네. 이건 우리말로 흔히들 눈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 한자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게 눈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는 머릿속에 두시고,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목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어는 음독을 합니다. 눈이라는 건 뜻, 훈이잖아요. 예, 이 훈은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만 두고 입 밖으로는 목이라고만 쓰지요. 음. 그래서 한국은 음독을 하는데 훈은 그냥 머릿속에만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경우는 음독 밑에 있죠? 위에 있습니다. 옹이요미 음독도 하고 훈독, 쿵이요미 즉 음과 훈을 다 읽어요. 그게 일본어입니다. 어떤 건지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반은 읽혔죠. 목자고요. 뒤 한자는 적자입니다. 그럼 목은 목그, 적은 태기에서 목태기. 그래서 목 발음은 목그, 적은 태기에서 목태기, 목적의 목태기처럼 음으로 읽게 되죠.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목자고 뒤 글자는 뭘까요? 보통 엔투 하게 되면 많이 보일다는데요. 표, 목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목은 목구고 표는 네, 효로 가서 목구효, 목구효처럼 음으로 해서 많이들 읽게 됩니다. 목적의 목대기, 목표의 목구효처럼 이런 게 음독이 되는데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한국어와 일본어가 거의 발음이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는가 하면 가끔 이렇게 됩니다. 뭘까요? 그렇죠. 눈목자에다가 윗상자죠. 목상이다. 여러분, 목상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설마 떠오르는 게 없을걸? 우리말에 있는 게 없거든. 그러면 이건 머리면이면 목상이 아니라 눈 위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눈은 매라 그러고 위는 우에니까 발음은 매우에 매우에처럼 읽게 되죠. 요게 훈독입니다. 물론 혼자 두더라도 눈을 의미해서 매 하기도 하고 이런 게 훈으로 읽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보게 될 것들은 두 글자 단어들이 목대기, 목적, 목표, 목표처럼 음끼리 묶이는 케이스와 매우에처럼 훈도끼리 묶이는 케이스. 그리고요, 요거 보시죠. 네, 이거는 선입니다. 목선이라는 게 뭘까요? 아니, 목선이 아니고요. 우리말에 이게 없거든. 우리말은 이거를 시선이라 읽어요. 예, 보는 시선은 한자 있긴 합니다만은 요렇게 써놓고 시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는 목자 발음이 아니니까 매로 읽고 뒤에는 선으로 가서 발음은 매센 그래요. 우리말로는 시선을 말할 때 매센합니다. 그러면 가만 보니 앞에는 매라는 식으로 훈으로 읽혔고 뒤에는 선자니까 발음을 센해서 음으로 읽혔고 네, 결국은 음끼리 묶이는 케이스, 위에처럼 음끼리 묶이는 케이스, 왼쪽처럼 뜻끼리 묶이는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 음과 훈이 섞이는 케이스처럼 크게 네 가지로 일본어 두 가지, 두 글자 단어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읽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음도끼리 묶이는 케이스입니다. 옹염이 플러스 옹염인데요. 음도끼리 묶이는 케이스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거의 뭐 60, 70%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음도끼리 묶이는 케이스라서 아주 많이 보게 될 건데 예를 들어 볼까요? 뭘까요? 네, 합격입니다. 하다 보면 느낄 텐데 합 발음은 고로 가고요. 격은 가크에서 고가크 합격의 고가크 고가크 이건 다 아시는
회사죠. 회는 카이, 사는 샤. 그렇죠? 카이샤. 회사의 카이샤. 그다음, 네, 다시는 대학이죠. 대니까, 그래서 다이, 학은 가크. 그래서 발음은 다이가크, 다이가크. 좀 더 보죠. 네, 이거는 활. 생 발음은 세, 활은 가츠 해서 세가츠, 생활의 세가츠. 뭘까요? 조식, 아침밥, 조식입니다. 조니까 초로 가고, 식은 쇼크로 가서 초쇼크, 초쇼크. 땅, 네, 이거 어렵나? 생소할 건가? 국제사회 국제. 국은 코크, 제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코크사이, 코크사이. 땅, 성격.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많아요. 저 처음에 합격에 격자고 나오듯이 또 나오는 거죠. 네, 성격은요. 그렇죠. 세가크, 세가크, 세가크. 땅, 뭘까요? 결론. 이 음독은 하다 보면 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하잖아요. 아까 뭐 있었을까? 생활의 활자 있잖아요. 활 할 때, 활 발음에 리을 있잖아요. 받침이 리을이면 트로 끝나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 그랬으니 발음 리을은 치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게츠, 론은 론, 그래서 게츠론, 발음은 게츠론. 요 받침 리을은 치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게츠론,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게 됩니다. 예, 게츠론, 땅, 그렇죠. 가구. 이런 케이스 많죠. 우리말의 가구니까 일본어도 그렇죠. 카그. 네, 카그. 처럼 음끼리 묶이는 케이스, 거의 한국어 발음과 비슷한 애들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60, 70% 되는데 대부분 이쪽이라서 음독은 하시다 보면 좀 감이 좀 옵니다. 아까 뭐 결의 게츠, 활의 카츠 하듯, 국 그러면 코크 하듯, 예. 음독은 뭔가 좀 하시다 보면 느낌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가끔은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음독할 때 명심할 게 네 가지 더 있는데, 첫 번째, 쿠 다음에 카, 키, 쿠, 케, 코 보이면 이 앞에 쿠가 초금으로 바뀝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다시는 그렇죠? 학교죠. 그러면 학은 보통 왜 학생 그러면 그렇죠. 가크 하지. 가크. 교는 코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크코가 아니라 그렇죠. 갖고처럼 변형이 되는 이유가 쿠 다음에 카, 키, 쿠, 케, 코가 오는 바람에 발음의 변형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보는 거는 그 JLPT 보실 경우에 어휘 가장 첫 파트의 한자를 읽어내는 파트에 있어서 가끔은 조심을 할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죠. 예.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뭘까요? 각국이네요. 자, 각 발음은요. 각이니까 카크로 가야죠. 국은 코크 해야죠. 그런데 발음은 카코크, 카코크, 카코크 이렇게 바뀝니다. 카크코크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했던 성격의 격자에다가 이게 조울로자인데 우리말에 없어요 이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게 뒤에 이 붙이면 멋지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성격의 격자는 원래는 카크잖아요. 호는 코로 가거든요. 근데 발음은 그렇죠. 갖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갖고이 멋져보러 갖고이가 이 갖고입니다. 자 결론 쿠 다음에 카, 키, 쿠, 케, 코 왔을 때 초금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 이번엔 츠 다음에요. 카행, 사행, 타행들이 올 때도 초금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뭐니 뭐니 해도. 자 이건 뭘까 한자. 그렇죠. 석이죠. 결 발음은 그렇지. 예, 받침을 리을이니까 캐츠로 가죠. 석은 새끼. 아시죠? 근데 캐츠새끼 아니죠? 그렇죠. 발음은 네, 개새끼, 개새끼로 발음이 바뀌죠. 개새끼. 초금 변형이라는 겁니다. 개새끼. 다음 볼까요? 네,
심이죠. 여기서 또 하나 눈치채셨나요? 한자는 다르더라도 우리말이 같은 발음이면 음은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즈, 심은 싱인데 결심은 그렇죠. 개싱, 초급 변형 개싱, 개싱. 하나만 더. 뭘까요? 그렇죠. 결과. 결 발음은 똑같잖아요. 한자는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으면 전부 다 개즈, 그렇죠. 개즈. 그러면 결과는 캐츠가가 아니죠. 그렇죠. 객가, 객가처럼 초금이 변형이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볼게요. 이건 뭘까요? 발견. 발 발음은 그렇죠. 받침 리을이니까 트로 끝나. 발음은 하츠 합니다. 하츠. 그럼 발견은 하츠갱이냐? 아닙니다. 그렇죠. 학갱, 학갱. 츠 다음에 카행, 사행, 타행들은 초금 변형, 학갱. 그래도 반은 해결했잖아요. 발, 뒷글자는 그 전시의 전자입니다. 경제발전의 발전이다. 발전. 음. 발은 하츠, 전은 탱. 그럼 하츠탱? 아니. 오케이. 핫땡, 핫땡, 핫땡.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게 땡땡이가 붙을 케이스 있죠. 예를 들어서 하츠가 오고 뒤에 댕이 와. 하츠댕 합니다. 댕이 오면 이때 츠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초금이 안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하츠는 마찬가지 발자고요. 댕은 전화의 전자잖아요. 전기 발전을 하츠댕 하거든요. 하츠댕. 그러니까 땡땡이 붙으면 초금 변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발견했잖아, 학견, 그죠? 근데 가끔 발언 하거든요. 뭔가 발언한다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발언할 때. 언 발음은 갱가요. 마찬가지 땡땡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하츠갱이에요. 하츠갱. 발언한다, 하츠갱스로 하거든요. 처럼 땡땡이 붙을 땐 초금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을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앞에 썼잖아요. 생활의 활자. 그리고 기자죠. 활기. 활 발음은 그렇죠. 카츠였고요. 키는 키니까. 그럼 카츠키? 아니죠? 그렇죠. 카끼. 카끼. 처럼 츠 다음에 카행, 사행, 타행 보이면 초급형이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이번엔 츠 다음에 하행 붙을 때, 요럴 때는요, 초급 변형과 더불어서 파로 바뀌어요. 여기 뭐냐면, 자, 보시죠. 이제는 많이 봤던 단어들이죠? 출, 발. 출은 슈츠죠. 슈츠. 발은 하츠, 슈츠하츠가 아니라, 그렇지. 슈바츠로 바뀐다고요. 슈바츠.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슈바츠. 뭘까요? 일본? 아니요, 아니요. 원래 이 본자가 원래는 또 발음은 홍 그러잖아요. 일은 이츠? 이츠가 아니라 보통 이츠도 쓰기도 하거든요. 이츠. 그 시험 때는 이츠가 많이 나옵니다. 한자 읽기에서는. 뭐 균일하면 뭐 킹이츠라든가 네, 통일의 토이츠라든 이츠가 기본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츠홍이 아니라 입봉 그러는데 물건 뒤에 홍 붙이면 그렇죠. 가늘고 긴 거를 쓸 때 쓰는 단위잖아요. 뭐 필기도구에 한자로 두자로 쓰기도 하고 우산에 한자로도 쓰기도 하고 예. 가늘고 긴 것들은 다 홍을 쓰는데 그래서 뭐 연필 한자로 그러면 입봉 했던 게 이 규칙 때문입니다. 입봉. 분이죠. 1분, 2분 하잖아요. 분이 원래 기본은 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붕. 시간의 1분에 입붕, 입붕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늘어요. 일, 반, 적이다 합니다. 원래 반 발음은 항 가야 되거든. 반의 기본 발음은 항이라, 항. 예. 하지만, 네, 입반, 그래서 일반적, 입반떼기, 입반떼기, 입반떼기. 요거는 실패. 실 발음은 이젠 되죠? 시즈, 시즈. 패는 기본이 하이예요. 하이. 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십바이, 십바이로 츠 다음에 하행 들어올 때는 바뀌는 케이스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 철포입니다. 철 발음은 그렇죠. 테즈,
태즈. 포는 호로 가요. 호. 하지만 그쵸. 태뽀, 철포. 그 총알탄이 총알탄. 그런 걸 태뽀. 아, 아셔요? 여기다가 없을 무자를 집어넣어. 그게 무대뽀라고 안 들어보셨? 무대뽀. 네, 그게 무대뽀예요. 그러니까 대뽀, 총알이 없는 총알 없는 총을 가지고 이제 덤비는 정신이 무대뽀 정신이라고 그러는 그 무대뽀가 원래 니혼고 데스. 네, 대뽀. 이런 식으로 츠 다음에 하행들이 들어올 때는 초금과 더불어서 파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음도끼리 묶일 때에 이런 발음적인 변형도 좀 봐줄 만한 부분이 있죠.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마지막으로 응 다음에 하가 올 때 또한 파로 바뀝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 뭡니까? 선배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후배 있을걸? 후배는 뭐라 그래요? 후는 코, 배는 그렇지 하이, 코 하이죠. 선배는 센파이였죠. 왜? 응 때문에 여기에 요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센파이 합니다. 응 다음에 하행은 뭡니까? 동그랗게 붙어서 이제 반타금으로 해서 동그랗게 붙는 거 센파이처럼 했던 게 원래 그겁니다. 요거는 그렇죠. 신 발음의 신, 배는 하이. 왜? 신배가 아니라 우리말은 걱정이잖아요. 예. 뜻은 걱정이고 발음은 그렇죠. 신바이. 전. 아까 일반의 반자. 전은 젠, 반은 항. 하지만 발음은 젠반.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도끼리 묶일 때에 변형이 생기는 것도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은 그냥 염두에 두시고 음도끼리 묶이는 옹요미 플러스 옹요미 하는 케이스가 거의 60% 이상이 있으니 요걸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많은 단어를 접하시다 보게 되면 음독은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네, 훈독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 외우셔야지. 예. 그래서 가끔은 훈독을 하는 일본어에서는 훈독, 이걸 쿵요미 하는데 훈독끼리 묶일 때가 좀 있습니다. 요런 거죠. 아까 했지만 눈목자에다가 윗상자니까 목상이라고 읽혀지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뜻이 뭐다? 아, 눈 위구나. 한국어는 이제 손을 중심으로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 말하지만 일본어에는 눈 중심으로 해서 눈 위, 눈 아래 쓰잖아요. 발음은요. 그래서 매우에. 그래서 매우에노 히토 하면 손 윗사람을 말할 때 매우에노 히토라든가. 그럼 손 아랫사람은 그렇죠. 메시다. 매우에 대신에 메시다를 쓰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다음 상, 수. 한국어는 상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의미하죠. 상자는 원래 상 그러면 음독으로는 소로 가야 돼. 대자면 손숫자면 원래는 이제 음독이니까 우리말로는 숫자니까 슈 하는데 발음은 아이떼라고 상대를 말할 때 아이와 손을 말하는 대를 묶어서 아이떼. 뜻은 상대방의 상대 아이떼. 알고 계셨다 그러면 원래 이 한자가 훈독끼리 묶인 한자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근, 도 이런 말 없지요. 뜻은 뭐가 돼? 가까운 길인 거죠. 즉 의미는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지름길을 말하게 돼서 가깝다의 치가이와 길에 밑지 묶여서 그렇죠. 치가미치, 지름길, 치가미치 이렇게 이제 훈독끼리 묶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비우자에다가 구름은 자잖아요. 결국은 뜻은 비구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는 아메고, 구름은 구모인데 이때 묶여서 이때는 아마구모 합니다. 아마구모. 비구름은 아마구모. 요거는 창제인데요. 국제 제자라 이 제자가 N2N 때는 참 많이 나옵니다만 이 국제 제자가 여러모로 쓰여집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은 우리말로는 창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창문은 마도고 이거는 기와로 읽어서 마도기와 요렇게 이제 N2N에 많이 보입니다. 마도기와 창가의 마도기와 시장이네요. 시장.
그럼 음으로 읽어서 시는 시고 장은 조로 읽죠, 보통. 시조라는 건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시장처럼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 예, 집 근처 흔히 가는 시장을 보고는 그렇죠. 이찌바, 이찌바. 훈도 그렇습니다. 이찌바. 시장은 이찌바. 자, 이런 식의 표현들 지금 6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략 한 20% 안팎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던 음독 플러스 끼리 음독 묶이는 거는 60%, 훈독끼리 묶이는 20%니까 요 두 가지만 알아도 한 80%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80% 정도가 요런 케이스들로 좀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상하다 싶을 때는 발음들이 뭡니까 이제 훈독끼리 묶인 케이스구나로 좀 보시거나 이해하실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네요. 근데요, 이게 또 웃긴 게 섞입니다.